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밤 11시. 복도는 조용했다. 가끔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렸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들숨과 날숨 사이가 점점 길어졌다. 큰딸 수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웠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엄마. 수진이 작게 불렀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천천히. 흐릿한 눈빛이었다. 수진아.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 귀를 가까이 댔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려 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둘째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커피 2잔을 들고, 누나 커피, 고마워. 민수도 침대 옆에 섰다. 어머니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 나야.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민수를 봤다. 또 미소를 지으려 했다. 민수야. 왔구나.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수진이 물었다. 엄마, 뭐가 필요하세요? 네. 가방. 가방요? 수진이 주위를 둘러봤다.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어머니의 낡은 가방이 있었다. 수십 년 쓴 가방이었다. 이거요? 응. 수진이 가방을 가져왔다.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열어요? 응. 안에. 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말을 잇기 힘들어 보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어머니가 손을 들어 가방을 가리켰다. 열어봐. 안에. 편지. 수진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 낡은 지갑, 손수건,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이거요? 응. 그거. 수진이 봉투를 꺼냈다. 노란색으로 바른 봉투였다. 오래된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읽어. 지금은 안 돼요? 아니. 나중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힘들어 보였다. 엄마,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말을 이어가려 했다. 너희들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평생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다 해주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도 눈물을 참고 있었다. 아니야. 난 못난 엄마였어. 엄마,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느라 고생만 시켰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잘 컸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심하게. 수진이 물을 떠왔다. 빨대로 조금 드셨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남긴 게 있어. 뭐요? 많지는 않아. 하지만 너희를 위해 모았어.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야. 들어줘.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다. 서랍. 내 방 서랍에. 네. 상자가 있어. 상자요? 응. 작은 상자. 그걸 찾아. 지금요? 아니.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난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상자 꼭 찾아. 약속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찾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가 민수를 봤다. 민수야. 네, 엄마. 너도 약속해줘. 네, 엄마. 약속해요. 고마워. 내 아들. 어머니가 두 자식을 번갈아 봤다.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너희 잘 컸어.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 서로 잘 지내. 싸우지 말고. 네, 엄마. 엄마.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숨소리가 규칙적이 됐다. 잠드신 것 같았다. 수진과 민수는 어머니를 지켜봤다. 한참을. 누나,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상자가 뭐야? 모르겠어. 나중에 찾아보자. 응. 두 남매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다. 교대로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막내딸 지희가 도착했다. 언니, 오빠. 엄마는? 자고 계셔. 밤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래. 괜찮으실까?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곧. 세 남매는 어머니를 지켜봤다. 불안한 마음으로. 오전 10시쯤 의사가 왔다. 검진을 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길어야 2, 3일. 짧으면 오늘 밤에도.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의사가 나갔다. 남매는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깨어나세요. 지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천천히. 지희야, 왔구나. 네, 엄마. 왔어요. 잘 왔어. 내 막내딸. 어머니가 세 자식을 봤다. 모두 모여 있었다. 다 모였네. 네, 엄마. 다 왔어요. 좋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편안한 미소였다. 너희 아버지 보고 싶다. 엄마, 곧 만나겠지. 보고 싶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난 행복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어. 고마워. 엄마. 세 남매가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손을 뻗어 자식들을 쓰다듬었다. 하나하나. 수진아, 큰딸로 태어나. 고생 많았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민수야. 아들이라고. 무거운 짐 지웠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지희야. 막내라고. 소홀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사랑받았어요. 고마워. 다들 착하게 자라줘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 쉬세요, 엄마. 응. 잠깐만. 눈 좀 붙일게.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숨을 천천히 쉬었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지켜봤다. 밤이 됐다. 밤 10시. 어머니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민수가 소리쳤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응급처치를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밤 11시 23분.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다. 임종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남매는 무너졌다. 엄마, 엄마.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고 계셨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게 됐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3일장으로 치렀다. 친척들이 왔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오셨다. 동네 이웃들도 조문을 왔다.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어요. 자식들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죠.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남매는 울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다. 건강하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엄마. 수진이 영정 앞에 앉아 울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누나, 그만 울어. 엄마가 슬퍼하실 거야. 알아. 근데 눈물이 안 멈춰. 지희도 와서 언니를 안았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응. 세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위로했다. 장례식 이틀째 밤. 조문객들이 다 가고 남매만 남았다. 언니, 엄마가 그러셨잖아. 상자 찾으라고. 민수가 말했다. 맞아. 엄마 방 서랍에 있다고 하셨어. 장례 끝나고 찾아보자. 응. 3일장이 끝났다. 어머니를 화장했다. 납골당에 모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살던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 냄새가 났다. 익숙한 냄새. 그리운 냄새. 엄마.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들어가자. 세 남매는 거실로 들어갔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어머니가 앉으시던 소파. 엄마 방으로 가보자.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방은 깨끗했다.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시던 어머니였다. 서랍이 어디지? 저기. 민수가 낡은 서랍장을 가리켰다. 세 남매는 서랍장 앞에 섰다. 열어볼까? 응. 수진이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두 번째 서랍. 양말과 속옷. 세 번째 서랍. 잡동사니. 없네. 밑에도 봐.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거다. 수진이 상자를 꺼냈다. 무게가 느껴졌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다. 상자 위에 작은 리본이 묶여 있었다. 분홍색 리본.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다. 열어볼까? 민수가 물었다. 응. 수진이 리본을 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세 남매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손글씨로 쓴 메모들. 그리고 여러 번 접힌 작은 봉투들. 이게 뭐지? 지희가 물었다. 수진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어머니가 있었다. 20살쯤 돼 보였다. 웃고 있었다. 엄마.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75년 20살. 꿈이 많던 시절. 수진이 다른 사진을 봤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식 사진 같았다. 1978년 23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 또 다른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1979년 24살. 첫째 딸 수진이를 낳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민수가 메모를 집어들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지희가 다른 메모를 읽었다. 1982년 5월 20일. 둘째 민수를 낳았다. 아들이다. 남편이 너무 좋아한다. 나도 행복하다. 1985년 8월 3일. 막내 지희를 낳았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됐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새 남매는 메모를 하나씩 읽었다.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모든 게 적혀 있었다. 1990년 2월 10일.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견뎌야 한다. 1990년 3월 1일. 일을 시작했다. 청소일이다. 힘들지만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1992년 4월 5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예쁘다.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1995년 9월 15일.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1998년 12월 24일. 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한다.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미안하다. 메모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자식을 향한 사랑, 미안함, 자랑스러움. 새 남매는 말없이 메모를 읽었다. 눈물을 흘리며 맨 밑에 작은 통장이 있었다. 수진이 통장을 집어들었다. 은행 통장이었다. 낡은 통장. 펼쳤다. 잔액이 적혀 있었다. 200만 원, 200만 원.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이다. 평생 모은 돈. 통장 안에 쪽지가 있었다. 수진이 꺼내 읽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 않아서 미안해. 이걸로 뭐라도 사 먹어. 맛있는 거. 엄마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너희가 엄마의 전부였어. 사랑한다. 엄마가. 수진이 쪽지를 읽는 동안 목이 메었다. 민수와 지희도 울고 있었다. 엄마. 새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울었다. 한참을. 상자 속에는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다. 고단했던 삶.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삶.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삶.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새 남매는 어머니의 흔적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사진, 메모, 편지. 모든 게 소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평생 자식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 남매는 어머니 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밤새 상자 속 물건들을 보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 언니, 커피 마실래? 지희가 물었다. 응, 고마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희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어머니가 늘 쓰시던 커피포트였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다. 엄마가 이걸로 매일 아침 커피 끓이셨지. 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커피를 3잔 따라 방으로 가져왔다. 민수와 수진에게 건넸다. 고마워.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다. 이 사진들. 정말 오래됐다. 민수가 사진 몇 장을 펼쳐놓았다. 어린 시절 새 남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이거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잖아. 수진이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새 교복을 입고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 표정 봐.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그러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사진마다 어머니의 미소가 있었다. 힘들었을 텐데 항상 웃고 계셨다. 이건 뭐지? 민수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다. 수진이에게. 누나 이름이네. 나한테? 수진이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수진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수진아, 너는 큰딸로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내가 얼마나 의젓했는지 엄마는 다 안다. 동생들 챙기고 엄마 걱정하고 집안일 도와주고 너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미안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내가 미대에 가고 싶어 했던 거 알아. 그림 그리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게 했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내 꿈을 이뤄주지 못했어. 수진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엄마.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민수와 지희도 울었다. 누나. 민수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엄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제대로 말 안 했어. 누나, 미대 못 간 거 엄마 탓한 적도 있었어.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원망했어. 수진이 바닥을 쳤다. 내가 정말 못된 딸이었어. 아니야, 누나. 누나 잘못 없어. 있어. 나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힘든 것만 보여드렸어.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진이 진정했다. 다른 봉투도 있을까? 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자를 다시 뒤졌다.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민수에게. 오빠 것도 있네. 민수가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사랑하는 민수야. 내 아들. 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도 의젓하게 자라줬구나.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엄마는 그게 미안했어. 내가 겨우 12살이었는데 남자라고 울지 말라고 했지. 동생들 지켜야 한다고 했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책임을 지웠어. 민수야, 이제는 괜찮아. 내 인생을 살아. 누나와 동생 걱정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게 엄마는 제일 좋아. 항상 응원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민수도 울었다. 소리 없이. 엄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나는 엄마 생각 별로 안 했어.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뵀어. 오빠. 명절에도 한 번씩 건너뛰고. 엄마가 외로우셨을 텐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효자도 못 됐어.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어. 오빠 엄마는 이해하셨을 거야. 아니야. 나는 못난 아들이었어. 민수도 한참을 울었다. 내 것도 있을까? 지희가 물었다. 상자를 뒤지니 마지막 봉투가 있었다. 지희에게. 언니가 읽어줘. 지희가 수진에게 봉투를 건넸다. 혼자 읽을 용기가 없었다. 수진이 봉투를 열었다.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지희야. 내 막내딸. 너는 엄마의 햇살이었어. 힘들 때마다 내 웃음이 엄마를 살렸단다. 지희야, 미안해.
막내라고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서 누나와 오빠한테는 챙겨줬는데 너한테는 소홀했던 것 같아. 내가 외로웠을 거야. 혼자 놀 때가 많았지. 엄마가 일하느라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정말 미안해. 지희야, 너는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 견뎌냈잖아.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밝게 살아줘. 내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사랑한다. 내 막내딸. 엄마가. 지희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드신 거 알았어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나는 알아요. 세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오랫동안 상자 밑바닥에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수진이 작은 공책을 꺼냈다. 낡은 가계부였다. 펼쳐봤다. 1990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수입과 지출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수입 청소 일당 3만 원. 지출 쌀 2만 원. 반찬 재료 1만 5천 원. 수진이 학용품 5천 원. 민수 학원비 5만 원. 지희 분유 1만 원. 전기세 2만 원. 수도세 1만 원. 남은 돈 마이너스 2만 원. 적자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다음 장을 넘겼다. 1990년 4월. 수입 청소 일당 3만 원, 25일 75만 원. 지출 생활비 30만 원. 학원비 10만 원. 병원비 5만 원 감기. 기타 20만 원. 남은 돈 10만 원 저축. 매달 기록이 있었다. 어머니는 한 푼 한 푼 아껴 쓰셨다. 저축이라는 단어가 매달 나왔다.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엄마가 이렇게 아껴 쓰셨구나. 수진이 가계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1995년 2월. 특별 지출 수진이 고등학교 입학금 50만 원. 이번 달 저축 없음. 1998년 3월. 특별 지출 민수 대학교 입학금 100만 원. 저축에서 인출. 2001년 2월. 특별 지출 지희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20만 원. 저축에서 인출.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저축한 돈도 아낌없이 쓰셨다. 엄마. 민수가 가계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술 마시고 놀고 오빠 대학 때 헛된 데 돈 쓴 거 엄마가 모르셨을 거야. 미안해, 엄마. 가계부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다. 2024년 12월 31일. 올해도 무사히 보냈다.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나도 아직 일할 수 있다. 감사하다. 내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길. 그것만 바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만 생각하셨어. 수진이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다.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다. 작은 수첩이었다. 감사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다. 펼쳐봤다. 1990년 5월 10일. 오늘 감사한 일.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민수가 밥을 많이 먹었다. 지희가 처음으로 걸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1992년 8월 15일. 오늘 감사한 일. 비가 와서 시원했다. 이웃에서 반찬을 나눠줬다. 아이들이 건강하다. 감사하다. 2000년 12월 25일. 오늘 감사한 일. 크리스마스인데 아이들이 모였다. 수진이가 케이크를 사왔다. 민수가 안마를 해줬다. 지희가 노래를 불러줬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셨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다. 2015년 6월 20일. 오늘 감사한 일. 수진이가 결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 딸이 행복해 보였다.
엄마로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2018년 9월 5일. 오늘 감사한 일. 민수가 승진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잘 되어서 기쁘다. 2020년 3월 1일. 오늘 감사한 일. 지희가 찾아왔다. 함께 밥을 먹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딸과의 시간이 소중하다. 마지막 기록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2025년 1월 15일. 오늘 감사한 일. 아직 숨을 쉴 수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아이들을 만났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엄마. 세 남매는 말없이 울었다. 어머니는 힘든 순간에도 감사했다. 아프실 때도 외로우실 때도 감사한 것을 찾으셨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수진이 말했다. 우리는 엄마를 닮아야 해. 응. 상자에는 또 다른 물건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처음으로 쓴 편지, 학교에서 받은 상장, 모든 게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다. 이거 내가 유치원 때 그린 거잖아. 지희가 낙서 같은 그림을 집어들었다. 엄마가 이것까지 보관하셨어? 그러게. 수진이 옛날 편지를 펼쳤다.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것 같았다. 나는 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민수도 자기가 만든 만들기 작품을 발견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만든 건데. 엄마가 버리지 않으셨네. 어머니는 자식들의 모든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셨다. 작은 것 하나까지. 엄마는 우리가 전부였구나. 수진이 중얼거렸다. 우리만 보고 사셨어. 응. 상자 맨 밑에 마지막 봉투가 있었다. 새 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보는 거네. 수진이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세 남매가 둘러앉아 함께 읽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수진아, 민수야, 지희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아직 어린 엄마 곁에 있겠지. 하지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겠구나. 아이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 셋을 낳고 키우고 보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힘들 때도 많았지. 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혼자 너희를 키우느라 고생했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너희가 있었어. 너희가 엄마를 살게 했어. 너희 웃는 얼굴이 엄마의 힘이었어. 아이들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주지 못해서,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이 상자에 담긴 것들이 엄마의 전부야. 많지 않지만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해줘. 엄마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내 아이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들. 너희가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세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울었다. 한참을. 우리 엄마 말씀대로 살자. 수진이 말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응.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이 상자. 응. 소중히 간직하자. 세 남매는 상자를 함께 안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상자. 평생 지킬 보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다. 어젯밤 상자를 보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너희도 못 잤구나.
수진이 동생들을 보며 말했다.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응. 계속 엄마 생각났어. 민수가 대답했다. 나도. 엄마 꿈을 꿨어. 지희가 말했다. 무슨 꿈? 엄마가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그러셨어. 나도 비슷한 꿈 꿨어. 수진도 말했다. 엄마가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상자 다시 볼까? 민수가 물었다. 응. 어제 다 못 봤잖아.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갔다. 상자를 꺼냈다. 이것들 하나씩 천천히 보자. 수진이 상자에서 메모 뭉치를 꺼냈다.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다. 1990년대부터 보자. 첫 번째 메모를 읽었다. 1990년 4월 1일. 오늘 첫 출근을 했다. 청소일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갔다. 오피스텔 청소를 했다.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돈을 벌었다. 3만 원. 이 돈으로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다. 감사하다.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셨구나. 민수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자고 있을 때 다음 메모를 읽었다. 1990년 5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엄마 왜 매일 일하냐고 물었다. 쉬고 싶지 않냐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다고. 거짓말이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다.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드셨구나. 누나 잘못 아니야. 알아. 근데 가슴이 아파. 메모는 계속됐다. 1990년 7월 20일. 더워서 죽을 것 같다.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여름을 나나. 하지만 전기세 아껴야 한다. 선풍기만 틀었다. 아이들은 더워서 힘들어한다. 미안하다. 에어컨 사줄 돈이 없어서. 엄마. 그때 그렇게 힘드셨구나. 지희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몰랐어. 어렸으니까. 1990년 8월 15일. 오늘 민수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다. 친구들은 다 먹는다고.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했다. 민수가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왜 내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줄까? 밤에 혼자 울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 그때 엄마한테 막 짜증냈었어.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오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수진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빠 어렸잖아. 몰랐던 거야. 그래도 미안해. 다음 메모는 1991년이었다. 1991년 3월 1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언니 집에서 물려받은 옷을 입혔다. 수진이가 괜찮다고 웃었다. 착한 딸이다. 하지만 엄마는 미안하다. 나 그 옷 기억나? 수진이 말했다. 좀 컸었지. 그래도 엄마가 예쁘다고 하셔서 기뻤어. 누나. 1991년 9월 10일. 오늘 추석이다. 시댁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명절 음식 준비할 돈도 없다.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렸다.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견딜 수 있다. 엄마가 돈 빌려가면서까지. 지희가 흐느꼈다. 우리를 위해. 메모를 계속 읽어나갔다. 1992년, 1993년, 1994년. 매년 비슷한 내용이었다. 힘든 일상, 부족한 돈, 미안한 마음. 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 1995년 2월 14일. 오늘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금이 50만 원이다. 큰 돈이다. 저축한 돈을 모두 꺼냈다. 하지만 부족했다.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렸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 50만 원이 엄마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었구나. 수진이 메모를 가슴에 안았다.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학교 가는 거. 1998년 3월 1일.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하지만 걱정이다.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어디서 이 돈을 구하나?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겠다. 대출까지.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엄마, 제가 알바해서 벌겠다고 했잖아요. 왜 대출까지? 1998년 4월 10일. 대출이 나왔다. 2천만 원. 민수 등록금 내고 생활비에 쓰려고. 이자가 무섭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천천히 갚으면 된다. 2천만 원. 이자까지. 민수가 계산기를 꺼냈다. 당시 금리가 10%는 됐을 텐데 매달 20만 원 이상 이자만. 엄마, 그걸 어떻게 해? 다음 메모들이 그 답을 알려줬다. 1998년 5월 1일. 일을 더 늘렸다. 아침에는 오피스텔 청소,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4시간 자면 된다. 민수 등록금 벌어야 한다. 하루에 4시간. 새 남매는 말을 잃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1998년 7월 20일. 몸이 안 좋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하지만 일을 쉴 수 없다. 돈을 벌어야 한다. 약 먹고 버틴다. 엄마. 1998년 9월 15일. 오늘 쓰러질 뻔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였다. 다행히 주인이 도와줬다. 병원 가라고 하는데 돈이 아깝다. 그냥 쉬면 나아질 거다. 병원도 안 가시고. 수진이 울먹였다. 돈이 아까워서. 1999년 1월 1일. 새해다. 작년은 힘들었다. 하지만 견뎌냈다. 민수가 무사히 대학을 다니고 있다. 수진이도 고3인데 열심히 한다. 지희도 건강하다. 감사하다. 올해도 힘내자. 메모는 2000년대로 넘어갔다. 2001년 3월 1일.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쁘다. 하지만 또 등록금 걱정이다.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미 빚이 3천만 원인데. 괜찮다. 갚으면 된다. 3천만 원.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 등록금 때문에. 2001년 4월 5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디스크인 것 같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일한다. 수진이 등록금 벌어야 한다. 엄마, 아프셨구나. 말씀도 안 하시고. 2003년 5월 20일. 지희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막내까지 고등학생이 되다니. 감개무량하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아이들이 다 크면 나도 쉴 수 있을까? 엄마, 쉬고 싶으셨구나. 지희가 눈물을 흘렸다. 한 번도 쉬지 못하셨어. 메모를 계속 읽어나갔다. 2006년 2월 15일. 지희가 대학에 합격했다. 세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빚이 5천만 원이 됐다. 무섭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5천만 원.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자만. 매달. 엄마, 어떻게 갚으셨을까? 다음 메모가 답을 알려줬다. 2006년 3월 1일.
일을 더 늘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오전에는 식당 일, 오후에는 빨래방, 저녁에는 편의점, 밤 11시에 집에 온다. 12시에 잔다. 4시간 자고 다시 일한다. 괜찮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 세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우리가, 몰랐어. 메모는 2010년대로 넘어갔다. 2010년 6월 1일.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10년이 걸렸다. 5천만 원. 다 갚았다. 기쁘다. 하지만 몸이 망가졌다. 허리, 무릎, 어깨 다 아프다. 괜찮다. 빚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10년. 수진이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빚을 갚으셨어? 2015년 5월 20일. 수진이가 결혼한다. 기쁘다. 사위가 좋은 사람 같다. 축의금을 100만 원 줬다. 적지만 엄마 마음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 100만 원. 수진이 그때를 떠올렸다. 엄마가 봉투를 주시면서 손이 떨리셨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2018년 9월 10일. 민수가 승진했다고 한다. 과장이 됐단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되다니.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 엄마, 민수가 그때를 기억했다. 나 승진하고 엄마한테 전화만 했어. 찾아뵙지도 않고.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셨을 거야. 2020년 3월 1일.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다. 나도 일이 줄었다. 청소 일이 반으로 줄었다. 돈이 부족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지낸다. 다행이다. 그때 엄마가 힘드셨구나. 지희가 기억을 되짚었다. 나는 내 걱정만 했는데 메모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 2024년 6월 1일. 몸이 많이 안 좋다. 기침이 계속 난다. 병원에 갔다. 암이라고 한다. 말기라고 한다. 치료하면 좀 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 치료 안 하기로 했다. 뭐?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가 암이셨어? 말기? 치료 안 하셨어? 수진이 다음 메모를 급히 펼쳤다. 2024년 7월 10일. 의사가 치료하라고 한다. 아이들한테 말하라고 한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아이들이 걱정할 것이다. 돈도 쓸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 엄마. 민수가 메모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2024년 8월 20일. 통증이 심하다. 진통제로 버틴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한다. 웃는다. 내가 아픈 걸 모르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 지희가 바닥을 쳤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셨는데. 2024년 10월 5일. 이제 걷기도 힘들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전화할 때도 밝게 말한다.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이 메모를 읽으며 울었다. 2024년 12월 1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 것 같다. 병원에 입원했다.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이게 마지막이네. 마지막 메모였다. 2025년 1월 20일. 병실에서 이 글을 쓴다. 힘들다. 하지만 후회 없다. 아이들을 키운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이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 행복해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메모가 끝났다. 새 남매는 말없이 울었다. 한참을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수진이 메모 뭉치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상자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전, 통증 일지, 모두 암 진단 후의 것들이었다. 엄마가 이렇게 기록하셨어. 민수가 통증 일지를 펼쳤다. 매일 통증 정도가 적혀 있었다. 1부터 10까지 숫자로. 처음에는 3, 4였다.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올라갔다. 6, 7, 8. 마지막엔 10이었다. 엄마, 얼마나 아프셨을까?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었을 텐데. 상자 밑바닥에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적혀 있었다. 펼쳤다. 수진아, 너는 착한 딸이었어. 엄마를 많이 도와줬지. 고마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엄마는 응원할게. 민수야, 너는 의젓한 아들이었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뻤어. 고마워.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희야, 너는 밝은 딸이었어. 엄마를 웃게 해줬어. 고마워. 계속 밝게 살아. 내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새 아이에게 엄마는 너희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었어. 고마워. 사랑해. 평생. 엄마가 마지막 장을 넘기자 작은 사진이 나왔다. 새 남매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했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들. 사랑한다. 새 남매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엄마, 우리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일주일이 지났다. 새 남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지는 집에서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다. 어머니의 편지, 메모, 사진들. 여보, 또 보고 있어? 남편이 물었다. 응. 볼 때마다 새로워. 많이 힘들지? 응.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남편이 수진을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추스르면 돼. 고마워. 수진은 어머니가 쓴 가계부를 펼쳤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절약하며 사셨는지, 한 푼 한 푼 아껴 쓰셨는지.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수진이 중얼거렸다.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도 했고, 용돈 더 달라고도 했고. 눈물이 났다. 나는 정말 못된 딸이었어.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왔다. 젊은 모습이었다. 웃고 계셨다. 엄마. 수진이 달려갔다. 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안을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너는 좋은 딸이었어.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엄마. 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닿지 않았다. 사랑한다, 수진아. 엄마.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졌다. 수진이 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봤다.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누를 수 없는 번호. 엄마. 민수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다. 민수 등록금 때문에 대출 받았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 된다. 몸이 안 좋지만 일을 쉴 수 없다. 엄마, 제가 몰랐습니다.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놀기만 했어요.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저는 민수가 담배를 던졌다. 발로 밟았다.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엄마한테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 왜 그래?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 근데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이제 엄마 안 계신데 후회만 남았어. 아내가 민수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하셨을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야. 지희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다. 지희야, 괜찮아? 친구가 물었다. 응, 미안. 정신이 없네. 엄마 돌아가신 거 아직도 힘들지? 응. 지희는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는 카페에 와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비싼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 자기 것은 아껴 쓰셨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돈을 쓰셨다. 나는 엄마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드렸어. 지희가 중얼거렸다. 응? 아니, 혼잣말이야.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지희는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어머니 집에서 너희도 힘들어 보이네. 수진이 동생들을 보며 말했다. 응, 잠도 잘 안 와. 민수가 대답했다. 나도 계속 엄마 생각나. 지희도 말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상자, 다시 볼까? 수진이 물었다. 응. 상자를 다시 꺼냈다. 이제 익숙한 물건들이었다. 여기, 우리가 안 본 게 하나 더 있어. 민수가 상자 밑바닥을 들어 올렸다.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이게 뭐지? 그 안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두꺼운 봉투였다. 수진이 꺼냈다. 무게가 느껴졌다. 열어볼까? 응. 봉투를 열었다. 안에 은행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통장? 수진이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 통장. 수진 이름으로 돼 있었다. 내 이름? 펼쳤다. 잔액이 1,000,000원이었다. 1,000,000원? 뭐? 민수와 지희가 놀라 수진을 봤다. 1,000,000원이라고? 두 번째 통장. 민수 이름. 잔액 1,000,000원. 세 번째 통장. 지희 이름. 잔액 1,000,000원. 이게 뭐야? 세 남매는 서로를 봤다. 엄마가 우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어? 각자 1,000,000원씩. 봉투 안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 수진이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통장을 발견했구나. 놀랐지? 엄마가 이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았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를 키우면서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30년 동안 모았어. 적은 돈이지만 엄마의 마음이야. 수진아, 너는 그림을 좋아했지. 미대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 돈으로 그림을 배워. 내 꿈을 이뤄. 민수야, 너는 항상 가족 걱정만 했지. 이제는 내 걱정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갖고. 지희야, 너는 늘 밝게 웃어줬지.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았다는 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돈으로. 아이들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많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의 평생 사랑이 담겨 있어. 행복하겠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새 남매는 말을 잊지 못했다. 엄마가 수진이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30년 동안 이걸 모으셨어.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민수가 계산했다. 30년이면 360개월, 평균 20,000원씩이면 72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 됐다는 건 이자도 있고 더 모으신 달도 있으셨을 거야. 엄마, 지희가 울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수진도 울었다. 민수도 울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는 계속 우리만 생각하셨어. 새 남매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새 남매는 결정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수진이 물었다. 엄마 말씀대로 써야지. 민수가 말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맞아. 지희도 동의했다. 엄마 뜻대로 하자. 그래. 나는 정말 그림을 배워볼까 해. 수진이 말했다. 이제라도 꿈을 이뤄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누나. 나는 민수가 생각했다. 가족들이랑 여행 갈래.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 좋아. 가족 시간 가져. 나는 지희가 웃었다. 요리학원 다닐래. 항상 배우고 싶었어. 그래, 다녀.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새 남매는 웃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주신 선물 잘 쓸게요. 며칠 후 수지는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다. 어머니, 그림 처음이세요? 선생님이 물었다. 아니요. 오래전에 그렸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요. 좋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수지는 캔버스 앞에 섰다. 붓을 들었다. 무엇을 그릴까? 어머니가 떠올랐다. 수지는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모습을. 젊은 시절 어머니. 웃고 계시는 모습. 붓이 움직였다. 자연스럽게. 몇 시간 후 그림이 완성됐다.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선생님이 감탄했다. 감정이 느껴져요. 누구세요?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름다우시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수지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봤죠? 저 다시 그림 그려요. 민수는 가족들과 제주도에 갔다. 아내와 두 아이. 여보,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네. 엄마 덕분이야. 민수는 바다를 봤다. 엄마, 여기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도 여행 한번 가보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게. 엄마는 평생 일만 하셨지. 민수가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저 여기 왔어요. 가족들이랑. 고마워요, 엄마. 아이들도 따라 소리쳤다. 할머니,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시원한 바람이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인은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오늘은 떡볶이 만들기입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지인은 열심히 따라했다. 재료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볶았다. 와, 맛있는데요? 선생님이 맛을 봤다. 재능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인은 만든 떡볶이를 통에 담았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럼요. 집에 와서 떡볶이를 어머니 영정 앞에 놓았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떡볶이예요. 같이 먹어요. 지인은 떡볶이를 먹으며 울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달 후,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너희 어때? 엄마가 주신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수진이 물었다. 응. 그림 다시 배우니까 좋아. 나도.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민수가 말했다. 나도 요리 배우는 거 재밌어. 지희도 웃었다. 엄마 덕분이야. 다. 맞아. 엄마가 우리한테 마지막 선물 주신 거야. 응. 정말 큰 선물. 세 남매는 어머니 영정 앞에 섰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그날 세 남매는 결심했다. 우리 엄마를 위해 뭔가 하자. 수진이 제안했다. 뭘? 엄마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것. 우리가 대신 해드리자.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게 뭔데? 여행. 엄마는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 맞아. 우리가 엄마 대신 여행 가자.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영정 앞에 놓자. 좋은 생각이다. 그래, 하자. 세 남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위한 여행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세 남매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엄마 왔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민수와 지희도 절을 올렸다. 엄마, 벚꽃 피었어요. 예쁘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에요. 세 남매는 산소 앞에 앉았다. 엄마, 우리 요즘 잘 지내요.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주신 돈으로 그림 배우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민수가 말했다.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엄마. 지희가 말했다. 요리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 만들 수 있어요.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다. 우리가 엄마 대신 여행을 다녀왔어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들.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 바다 사진이었다. 여기는 부산이에요. 해운대. 엄마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대신 보고 왔어요. 다음 페이지. 설악산 사진. 여기는 설악산이에요. 엄마가 등산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우리가 대신 다녀왔어요. 다음 페이지. 경주 사진. 여기는 경주예요. 역사 공부하러. 엄마가 역사를 좋아하셨잖아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다. 제주도, 전주, 강릉, 여수.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던 모든 곳. 엄마, 이 사진들 다 엄마 거예요. 우리가 엄마 대신 다녀온 거예요. 엄마도 함께 가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세 남매는 앨범을 산소 앞에 놓았다. 엄마, 행복하셨죠?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엄마, 우리 약속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앞으로 매년 이맘때 올게요. 그리고 엄마 대신 여행 다녀올게요. 엄마가 못 가본 곳들 다 가볼게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가져올게요. 약속이에요, 엄마. 세 남매는 손을 맞잡았다. 약속? 산소를 나와 차로 돌아가는 길. 누나 있잖아.
민수가 말했다. 응? 나 생각해봤는데 엄마를 위해 뭔가 더 하고 싶어. 뭘? 장학금 만들까 해. 장학금? 응. 엄마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돕는 장학금. 좋은 생각이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참여할게. 나도. 지희도 말했다. 우리 셋이 돈을 모아서 만들자. 응. 엄마 이름으로. 박순이 장학금. 좋아. 새 남매는 웃었다. 엄마가 기뻐하시겠다. 한 달 후, 새 남매는 다시 모였다. 수진의 집에서 모두 모였네. 응.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장학금 첫 수여식. 새 남매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박순이 장학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우리가 매년 300만 원씩 내기로 했지? 응. 셋이 합치면 900만 원. 3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어. 좋아. 첫 번째 장학생 서류를 봤다. 김지훈. 고등학교 3학년. 편모 가정.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면서 혼자 키우셨네. 엄마랑 비슷하다. 그러게. 이 학생한테 주자. 응. 두 번째, 세 번째 장학생도 선정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다. 이제 수여식 날짜 잡자. 다음 주 토요일? 좋아. 다음 주 토요일. 작은 회의실을 빌려 수여식을 열었다. 3명의 장학생과 그 가족들이 왔다. 안녕하세요. 박순이 장학금 기부자들입니다. 수진이 인사했다. 저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자 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생들이 앞으로 나왔다. 김지훈 학생. 첫 번째 학생이 나왔다. 수진이 장학증서를 건넸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학생이 절을 했다. 이은지 학생, 박민준 학생, 3명 모두에게 장학증서를 주었다. 여러분, 힘내세요. 민수가 말했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희도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장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감동한 표정이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학생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아이 잘 키우셨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절을 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생각했다. 저 어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힘들게 사셨겠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겠지. 힘내세요. 아드님이 잘 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수여식을 마치고 새 남매는 카페에 갔다. 오늘 뿌듯하다. 민수가 말했다. 그치? 나도.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 응. 분명히.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있잖아. 나 요즘 엄마 꿈 자주 꿔. 지희가 말했다. 나도. 수진도 말했다. 항상 웃고 계셔. 행복해 보이셔. 나도 그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엄마, 보고 싶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있잖아. 우리 매년 이거 하자. 수진이 제안했다. 장학금? 응. 매년 장학생 선발하고 돕고. 좋아. 하자. 나도 찬성.
그리고 엄마 기일 때마다 함께 모이자. 당연하지.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엔 잘 안 만났잖아. 그러게. 바쁘다고. 이제는 자주 보자. 우리 가족이잖아. 응, 가족. 새 남매는 손을 맞잡았다. 약속? 몇 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새 남매는 다시 모였다.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수진의 남편과 아이들, 민수의 아내와 아이들, 지희의 남편, 모두 15명이 모였다. 우와, 사람 많다. 그러게. 어머니 집 거실에 모였다.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 응, 너희 증조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아,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였어.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지희가 만든 음식들이었다. 이모가 다 만들었어? 응, 요리 학원 다니면서 배운 거야. 대박, 맛있겠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수진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어. 강해요? 응, 아주 강하셨어. 혼자서 우리 셋을 다 키우셨거든. 우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따뜻해요? 응. 항상 우리를 안아주셨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좋으시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분이셨어. 희생? 응. 자기 것은 다 참으시고 우리한테 다 주셨어.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할머니셨네요. 그럼 최고셨어. 식사 후 모두 어머니 영정 앞에 모였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절을 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수진이 준비한 케이크를 꺼냈다. 할머니 케이크 준비했어요. 촛불을 켰다. 다 같이 불어요. 하나, 둘, 셋. 모두가 함께 촛불을 불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 방에 모였다. 오늘 좋았다. 응.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엄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셨을 거야. 분명히. 수진이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의 상자. 이거 우리 잘 보관하자. 응.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주자. 좋은 생각이다. 엄마의 사랑을 대대손손 전하는 거야. 응. 그래야지. 민수가 상자를 열었다. 익숙한 물건들이 있었다. 편지, 메모, 사진, 통장. 이것들 하나하나가 보물이야. 맞아. 엄마의 사랑이 담긴. 지희가 어머니 편지를 꺼냈다. 이거 가끔 읽어야겠다. 응. 읽을 때마다 힘이 나.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새 남매는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엄마, 정말 사랑했구나, 우리를. 응, 정말로. 우리도 엄마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새 남매는 서로를 안았다. 1년이 지났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다. 새 남매는 다시 산소를 찾았다. 엄마, 1년 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우리 요즘 잘 지내요. 수진이 말했다. 그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전시회도 했어요. 엄마 그림 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모두 아름답다고 했어요. 저도 잘 지내요. 민수가 말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저도요. 지희가 말했다. 요리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전문가예요.
작은 카페 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 팔아요. 장사 잘 돼요. 세 남매는 웃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다. 엄마가 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요, 엄마. 수진이 앨범을 꺼냈다.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매년 여행 다니겠다고. 다녀왔어요. 이번엔 일본이요. 교토.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 앨범을 펼쳤다. 교토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예뻤어요. 정말. 엄마도 함께 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앨범을 산소 앞에 놓았다. 내년에는 어디 갈까? 유럽? 좋아. 유럽 가자. 엄마 기대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엄마 사랑해요. 세 남매는 산소에 절을 올렸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산소를 나와 차로 향하는데 수진이 멈춰섰다. 잠깐만. 뒤를 돌아봤다. 산소가 보였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엄마. 수진이 중얼거렸다. 행복하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으로. 민수와 지희도 뒤를 돌아봤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남긴 선물. 사랑이라는 선물. 평생 간직할게요. 세 남매는 손을 맞잡았다. 가자. 응. 차에 타고 출발했다. 백미러로 산소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들과 함께였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엄마 산소에 다녀왔다. 1년 만이었다. 많은 일이 있었다. 엄마가 남긴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알게 됐다. 엄마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셨다. 자신은 뒤로 하고.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진작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희생을, 엄마의 마음을 나는 이제 안다. 가장 큰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엄마는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매일매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처럼. 내 아이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엄마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사랑이라는 선물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 일기를 덮고 수진은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하나. 어머니인 것 같았다. 엄마 잘 자요. 우리도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꿈에서 수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수진아, 보고 싶었어요. 나도. 어머니가 수진을 안았다. 따뜻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알아. 봤어. 엄마 자랑스러워요? 물론이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사랑 받아줘서. 엄마. 그리고 그 사랑 나눠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컸구나, 내 딸.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엄마. 수진아, 행복해라. 네, 엄마. 그게 엄마가 원하는 전부야. 알아요.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괜찮아. 난 항상 여기 있어. 내 마음속에. 엄마, 안녕, 수진아. 안녕. 엄마, 수진이 깼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엄마. 창밖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이야기, 평생 이어질 이야기, 대대손손 전해질 이야기.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돈이 아닌 사랑, 물질이 아닌 마음.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